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MPN 글로벌 박수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교육은 제안서 작성법 기초 1강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서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제안서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잘하는 것들을 명확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주기 위한 문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이 목적에 기반을 둔 제안서라는 건데요. 보통 사업 방향이나 혹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목적성을 기반을 둔 제안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운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목적을 위한 다음 플랜은 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명확한 그들의 니즈의 KPI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안서의 기본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부분에서 Q&A를 많이 주시는 것들이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좀 믹스해서 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제만 보여주지 말고 문제와 원인을 같이 보여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요. A 마케터의 능력은 개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과 어떤 진단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파악한 여러분들의 문제의 원인을 더하게 되면 설득력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주저리 말고 도식화로 하자입니다. 보통 도식화의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주체나 어떤 담을 내용들을 3-4개 정도로 함축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런 함축한 내용들을 토대로 방향 표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살표로, 순환 표시는 사이클로 순환 표시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 저희가 쓸 수 있는 도형이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도형들을 디자인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통해서 저희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툴이기 때문에 PPT 형식의 도식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다르다는 점을 하나라도 보여주지 못하면 죽은 제안서라는 건데요. 앞단에 보이시다시피 퀘스천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어떤 질문이 온다면 답변은 다른 애들은 이런데 나는 이래 라는 어떤 앤서가 있습니다. 2번만 보여줄 게 아니라 1번에 대한 어떤 비교군을 함께 보여주게 된다면 좀 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 A와 B를 한번 보시면 하얀 원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 B를 보시면 다른 원에 비해서 조금 더 색깔이 있는 원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원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하얀 부분들을 비교적으로 비교 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간지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쓰시다 보면 장수가 10장 혹은 30장, 많게는 100장, 200장을 넘기는 제안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간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차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도서를 읽을 때도 중간중간에 앞단에 써 있는 인덱스가 중간에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차 구분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밑에 예시로 보여드리는 표에서 지금 빨간 색깔로 제가 볼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 표가 바로 이 간지장 혹은 그 목차 구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목차 구분을 하는 원인은 그 본문만 계속 쭉 보다 보면 보는 사람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섹션을 통해서 내용을 구분해 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포인트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앞단에도 도식화를 한번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픽토그램을 많이 사용하긴 하시죠. 뭐 아이콘이나 도식화를 통해서 함축, 구조화하는 작업들인데요. 사실 PPT라는 어떤 디자인화된 문서를 만드시면서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앞단에 보시면 지금 문장이 4문장 정도가 똑같이 기재가 되어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쭉 문장 형태가 기술이 되어 계시고요. 화살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앞단에 말씀드린 원이나 순환 표시 그리고 어떤 명사형 종결로 단어를 캐치해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식화로 함축해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과 구조화와 도식화를 통해서 PPT라는 디자인적인 장표로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함축화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6번째는 바로 실사 이미지 사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많이 사용하실 때 실제 찍은 듯한 어떤 실사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사 이미지 사용 시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체 문서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실사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텍스트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사 이미지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볼드 처리된 부분처럼 텍스트 형태의 박스 처리를 통해서 어두운 색 필터를 깔아주시게 되면은 그 위에 폰트를 통해서 전체 문서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카피 문구가 좀 더 확실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7번째인데요. 폰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욕심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텍스트나 어떤 컬러감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너의 형태가 아니므로 이제 내용이 부각되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포인트와 텍스트체 두 가지로 제가 크게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포인트체 같은 경우는 뭐 배민 혹은 뭐 옛날 목욕탕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고 싶으신 여러 가지 예쁜 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텍스트체를 보시면 도둠체나 스퀘어체, 주로 고딕체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체는 기본 문서의 통일성으로 한두 가지 정도를 택해 주시는 게 좋고 포인트체 같은 경우는 최대 2가지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간지장이나 표현하고 싶으신 포인트 장표에 한두 가지 정도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예시로 배달의 민족을 지금 로고를 가져왔는데요. 컬러도 사실 문서 톤의 매너가 맞게끔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달의 민족인데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의 문서 톤으로 제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롯데리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배민의 컬러를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통일감과 어떤 동질감을 줄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민의 로고 톤을 갖추어서 같이 전달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저희가 로고색에서 발췌할 수 있는 메인 컬러는 보통 이 형광톤과 흰 색깔 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서브 컬러 같은 경우는 완전 반전되는 배색보다는 약간 명암당도를 조정한 서브 컬러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전체적인 문서 톤을 안정적인 밸런스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 포인트는 바로 표지 디자인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절대. 네네. 디자인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시면 표지 디자인을 하루 이틀을 쏟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하죠. 텍스트만의 구성으로 해서 우측 정렬이나 왼쪽 정렬, 중앙 정렬을 통해서 깔끔하게 최대한 텍스트 중심으로 구도를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를 조금 10가지, 20가지 정도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중간중간 많이 교체를 해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특화된 제안서를 좀 만드시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단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제안서를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개념 정리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고 학개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트로 부분은 보통 이 4가지를 보통 언급을 하곤 합니다.
경쟁사 시장을 포함해서 시장 분석이나 그리고 경쟁 제품을 포함한 제품 분석, 그리고 보편적인 타겟이나 특화된 타겟이 있다면 연령, 그리고 어떤 타겟 분석,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이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네 가지의 부분은 본인의 스타일과 어떤 스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믹스나 제안서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목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안의 주최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안사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해야 하는지가 조금 가장 맹점일 것 같은데요. 제안의 전제 조건은 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겠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 광고주라면 내가 보낸 제안서를 한눈에 이해했을까를 항상 역으로 장표마다 구현을 해서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장표를 구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표 속에서 한마디로 딱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장표 속에서 딱 핵심적인 장표 한 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략장을 구성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인 데이터를 감히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군이 만약에 있는 광고주라고 한다면 경쟁 제품과 차별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격적인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기능적인 입지 조건, 상황적인 어떤 감성적인 분석, 여러 가지의 조건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할 제품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지만 제안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나 제안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에둘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팁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전략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등이 되겠다, 혹은 최초가 되겠다, 틈새 전략을 좀 더 공략하겠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 조사나 타겟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충분히 나왔다고 한다면 뒷단에는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전략단을 풀어가는 과정이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같죠. 그래서 논리와 일관성, 그리고 바람몰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제안사든 제안사의 어떤 회사 규모나 제안을 하는 전문가, 레퍼런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자체 주관사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쟁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그게 바로 전략의 가치입니다. 전략의 가치는 개인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전략을 도출해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여파가 좀 더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공격에도 단단히 견딜 수 있는 이런 전략의 가치가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안서는 설령 광고주의 어떤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안서를 쓰나요? 라고 이제 퀘션을 주신다면 보통 이 PPT 화면을 켜시고 이런 화면을 네네, 떠올리실 텐데요. 네. 무턱대고 만약에 PPT라는 문서를 조금 여셨다고 한다면 고수 혹은 루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조사나 앞단의 자료 분석 그리고 전략 도출까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안서 PPT를 당연히 열어야겠지 라고 해서 문서를 바로 여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플로우부터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플로우라고 한다면 앞단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내용들을 A4용지든 노트든 여러분들의 아이폰 메모장이든 다 좋습니다. 정리하신 내용부터 어떤 항목들을 구체화해서 어떤 목차로 정리를 하실 건지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PT라는 문서의 틀은 이후에 정리가 된 이후 나중에 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초 1강에서는 저희가 PPT를 작성을 할 때 기본 개념과 그리고 저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강에서는 조금 더 PPT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딥하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